여러분, 혹시 냉장고만 열면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차갑게 보관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는 그 반찬, 그 기름에 볶은 음식이 사실은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다고 해서 음식이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48시간만 지나도 독성 물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과산화지질,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료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냉장고 습관 때문에 간 수치가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냉장고를 믿고 음식을 오래 보관하시다가 결국 간이 손상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모르셨을 냉장 보관의 위험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안전한 보관법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간 건강을 최소 10년은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산화지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름이 공기와 만나서 산화되면 생기는 독성 물질입니다. 냉장고 안이라고 해도 이 과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심하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됩니다. 특히 조리한 음식 속 기름은 더 위험합니다. 볶음 요리, 튀김 요리, 기름에 졸인 반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요리할 때 이미 한 번 열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면 산소와 계속 반응하면서 과산화지질이 만들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냉장 보관했을 때 48시간 이후부터 과산화지질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일주일 보관한 반찬은 그야말로 독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산화지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고 처리하는 게 간의 역할인데요. 과산화지질이 계속 들어오면 간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의학 용어로 설명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간 세포가 공격받아서 손상되는 겁니다. 처음엔 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GPT, GOT 같은 수치 들어보셨죠? 이 수치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축적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매 끼니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오래된 반찬을 드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은 쉴 틈 없이 독소와 싸워야 합니다. 결국 만성간 염증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지방간, 간 섬유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건강검진 때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약도 별로 안 드시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자세히 물어보니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만들어 놓고 일주일씩 드신다는 겁니다. 특히 멸치볶음, 어묵볶음 같은 기름 반찬을 열흘도 넘게 드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찬들이 문제라고요. 이분께 냉장 보관 습관을 완전히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기름 반찬은 2일 안에 먹을 만큼만 만들고 나머지는 바로 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하나를 안 쓰고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냉장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며칠 전에 만든 볶음 반찬, 일주일 넘은 김치찌개, 3일 전 튀긴 생선 남은 것, 이런 것들 잊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간을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좋다고 알려진 냉장 보관, 사실은 독을 키우는 습관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습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가장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냉장고에 오래 두면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식용유로 볶은 모든 반찬입니다. 멸치볶음, 어묵볶음, 감자볶음, 시금치나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반찬들은 기름을 흠뻑 머금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기름 산화는 계속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볶음 반찬은 만든 지 48시간 이후부터 과산화지질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은 더 빨리 산화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넣은 들기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볶음 반찬은 무조건 2일 안에 드세요. 그리고 만들 때부터 2일치만 만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튀김 음식입니다. 생선 튀김, 돈가스, 치킨, 감자 튀김 같은 것들이죠. 튀김은 고온에서 기름을 다량 흡수한 상태입니다. 이미 산화가 시작된 기름을 머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냉장 보관까지 더해지면 과산화지질 폭탄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튀김을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면 더 위험합니다. 재가열 과정에서 산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튀김은 당일에 드시는 게 최선이고 남았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며칠씩 드시면 간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세 번째, 조미된 육류입니다. 양념 갈비, 불고기, 삼겹살 구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고기 자체에도 지방이 있고 여기에 기름에 구우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포화 지방은 냉장고에서도 변질이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념입니다. 간장, 설탕, 마늘 같은 양념이 고기와 섞이면 세균 번식이 더 활발해집니다. 냉장고라고 세균이 안 자라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자랄 뿐입니다. 조미된 고기는 3일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미 상한 겁니다. 간이 처리할 수 없는 독소 덩어리가 된 겁니다. 네 번째, 기름에 졸인 생선입니다.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꽁치 조림 같은 것들이죠. 생선은 원래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바로 빠르게 산화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생선을 졸이면 기름과 양념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생선 속 지방과 조리기름이 동시에 산화됩니다. 이중 타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졸인 생선은 24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산화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봉한 식용유와 소스류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마요네즈, 드레싱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냉장고 문짝에 꽂아두고 몇 달씩 쓰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큰 실수입니다. 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산소가 들어갑니다. 빛에 노출되면 산화는 더 빨라집니다. 냉장고 안조명도 비칩니다.
투명 용기에 담긴 기름이 형광등 빛을 계속 받으면 일주일만 해도 산패됩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은 더 위험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80% 이상이라 산화가 아주 빠릅니다. 개봉 후 한 달만 지나도 과산화물 값이 기준치를 훌쩍 넘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은 작은 용기로 사서 한 달 안에 다 쓰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음식,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몇 개나 들어 있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 점검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확인하시고 48시간 넘은 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이 더 아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냉장고가 왜 안전하다고 알려진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냉장고는 음식 보관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차갑게 하면 세균이 안 자란다고 배웠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냉장고가 세균 번식을 늦추는 건 사실입니다. 4도 이하 저온에서는 대부분의 세균이 활동을 멈추거나 느려집니다. 그래서 상온보다는 훨씬 안전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세균은 막을 수 있어도 산화는 못 막습니다. 산화는 화학 반응입니다. 온도를 낮추면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기름 산화는 냉장 온도에서도 꾸준히 진행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말입니다. 또 하나 냉장고 온도가 생각보다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 아십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특히 문짝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 문짝 온도는 1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산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또 하나, 냉장고 안습도입니다. 냉장고는 밀폐 공간이라 습도가 높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음식 표면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 물방울이 산소를 녹여서 기름 산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안이 오히려 산화에 유리한 환경인 셈입니다. 여기에 빛 노출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냉장고는 LED 조명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음식이 빛에 노출됩니다. 기름은 빛에 아주 약합니다. 자외선뿐 아니라 일반 가시광선도 산화를 촉진합니다. 투명 용기에 담긴 기름 반찬이 더 빨리 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왜 이런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구토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죠. 그런데 산화된 기름은 다릅니다. 먹어도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문제는 몇 개월, 몇 년 뒤에 나타납니다.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워낙 흔하다 보니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냉장고 음식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당일 조리한 음식만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3일에서 일주일 된 냉장 반찬을 먹게 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냉장 반찬을 먹은 그룹의 간 수치가 평균 30% 더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산화 스트레스 지표였습니다. 말론디알데히드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몸속 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냉장 반찬 그룹이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히 냉장 보관된 산화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는 세균은 막지만 산화는 못 막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안심을 줘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믿고 음식을 오래 두는 습관, 이게 바로 간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본론 4.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냉장 보관 습관 핵심 해결책.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음식을 보관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터득한 확실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간 건강은 확실히 지켜집니다. 첫 번째 황금 규칙. 기름 요리는 무조건 48시간 안에 드세요.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못 드실 양이면 애초에 만들지 마세요. 만약 만들었다면 먹을 만큼만 냉장고에 두고 나머지는 즉시 냉동하세요. 냉동과 냉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산화 반응이 거의 멈춥니다. 세균도 완전히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니 기름 반찬은 만들자마자 1회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해동하면 됩니다. 두 번째, 투명 용기를 버리세요.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투명 용기에 반찬을 담으면 보기엔 좋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한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됩니다. 빛이 그대로 투과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빛을 만나면 광산화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반 산화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러니 기름 반찬은 반드시 불투명 용기에 담으세요. 스테인리스 용기나 도자기 용기가 최선입니다. 아니면 투명 용기라도 알루미늄 호일로 완전히 감싸서 차광하세요. 특히 기름병은 절대 투명 용기로 사지 마세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예쁘다고 투명 유리병에 담긴 기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거 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갈색병이나 캔에 든 것으로 사세요. 그리고 개봉 후엔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시고 한 달 안에 다 쓰세요. 세 번째, 냉장고 온도를 정확히 맞추세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 온도를 대충 맞춰놓고 삽니다. 그런데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산화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냉장실은 정확히 4도 이하로 맞추세요.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입니다. 온도계를 하나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가끔씩 확인하시고 온도가 높으면 즉시 조절하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마세요. 한번 열 때 필요한 것 다 꺼내고 바로 닫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밀폐를 완벽하게 하세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을 때 그냥 대충 덮어두면 안 됩니다.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밀폐 용기를 쓰시되 용기 안에 공기를 최대한 뺀 상태로 밀봉하세요. 특히 기름 반찬은 랩을 씌운 후 밀폐 용기에 넣는 이중 밀폐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진공 포장을 하세요. 요즘 가정용 진공 포장기가 저렴합니다. 하나 장만하시면 음식 보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화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마세요. 시니어 가구는 대부분 1인이나 2인입니다. 그런데 옛날 습관대로 반찬을 일주일치씩 만드십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반찬은 2일치만 만드세요. 오늘과 내일 먹을 만큼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번거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답입니다. 차라리 간단한 반찬 여러 가지를 자주 만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냉장고를 쓰레기통처럼 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믿고 뭐든지 넣어둡니다. 언젠가 먹겠지 하면서요. 그러다 결국 버립니다. 이게 최악의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대청소를 하세요. 날짜 지난 음식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음식 먹고 병원 가는 게 더 큰 낭비입니다. 간 망가지면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돈이면 신선한 반찬 수백 번 해 먹습니다. 7번째, 데울 때도 주의하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간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화를 더 악화시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재가열할 때 온도가 불균일하게 올라갑니다. 일부는 뜨겁게, 일부는 미지근하게 데워지면서 산화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름 반찬을 데울 땐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데우세요. 가능하면 찜통에 쪄서 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산화가 덜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정말 급할 때만 쓰시고 그마저도 약한 강도로 짧게 돌리세요. 8번째, 기름 사용을 줄이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반찬을 만들 때 기름을 적게 쓰면 산화 위험이 줄어듭니다. 볶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택하세요. 무침 반찬도 기름을 나중에 먹기 직전에 넣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만들 때 참기름을 미리 넣지 마세요. 나물은 삶아서 냉장 보관하고 먹을 때마다 덜어서 그때그때 참기름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나물은 3일 정도 보관해도 안전합니다. 기름이 산화될 시간이 없으니까요. 9번째, 생선과 고기는 즉시 냉동하세요. 마트에서 사온 신선한 생선이나 고기를 냉장실에 넣어두지 마세요. 당장 요리할 게 아니라면 바로 냉동실로 보내세요. 생선과 고기에 든 지방은 냉장 온도에서도 빠르게 산화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한 대신 산화도 아주 빠릅니다. 사온 당일 요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냉동입니다. 냉장실에 하루만 놔둬도 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 산화의 신호입니다. 10번째, 냉장고 위치도 중요합니다. 냉장고를 창문 근처에 두지 마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냉장고가 있으면 외부 온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철엔 냉장고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서 온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또 가스레인지 옆도 피하세요. 요리할 때 열기가 냉장고로 전달됩니다. 냉장고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10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한 달만 신경 쓰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지켜줍니다.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반찬을 줄이면 뭘 먹어야 하냐고 궁금하시죠? 간에 좋으면서도 보관이 안전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활용하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냉장 보관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된장은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된장 속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성분이 간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매일 된장국 한 그릇씩 드시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짜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됩니다. 김치도 좋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냉장고에서 한 달 이상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균이 증가합니다. 다만 너무 신 김치는 피하세요. 과발효된 김치는 히스타민이 많아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데치거나 삶은 나물을 활용하세요. 기름 없이 만든 나물은 냉장 보관이 안전합니다. 시금치, 콩나물, 숙주나물, 미역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나물은 삶아서 물기를 꼭 짠 후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괜찮습니다. 먹을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살짝 넣으면 됩니다. 미리 넣지 말고 먹기 직전에 넣는 게 핵심입니다.
나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간 해독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입니다. 하루 한두 가지씩 나물 반찬을 드시면 간이 훨씬 가볍습니다. 셋째, 조림보다 구이나 찜을 선택하세요.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할 때 기름에 조리는 대신 굽거나 찌세요. 구이는 기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기름 없이도 바삭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 찜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생선찜, 닭가슴살찜, 두부찜 같은 메뉴는 기름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양념만 잘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찐 음식은 냉장 보관해도 산화 걱정이 적습니다. 넷째, 단백질은 두부와 콩으로 채우세요. 육류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겁니다. 두부는 냉장 보관이 안전합니다. 물에 담가서 매일 물만 갈아주면 일주일도 괜찮습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 완두콩, 검은콩, 병아리콩도 좋습니다. 콩에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간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콩 반찬을 드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는 기름 없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은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도 신선합니다.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십자화가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은 간 해독 능력을 2배 이상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과일로 간식을 대체하세요. 기름 많은 과자나 튀김 간식 대신 과일을 드세요. 사과, 배, 감, 귤, 토마토 같은 과일은 냉장 보관도 안전하고 간에도 좋습니다. 특히 사과와 토마토는 간 건강에 탁월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하루 사과 반 개, 토마토 한 개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간 해독의 기본은 수분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길 권합니다. 다만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좋지 않습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커피와 녹차를 활용하세요. 커피와 녹차는 간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녹차의 카테킨이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커피 2~3잔 정도는 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탕과 크림을 많이 넣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드세요. 녹차도 하루 2~3잔이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보조제를 고려하세요. 음식만으로 부족하다면 간 건강 보조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밀크시슬, 울금, 아티초크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은 간세포 재생에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하루 140mg에서 28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보조제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열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간은 우리가 자는 동안 해독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간이 쉴 수 없습니다. 저녁은 7시 전에 드시고 그 이후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은 꼭 드세요. 아침을 거르면 간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과부하가 걸립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으면 간 기능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런 식단으로 바꾸시면 자연스럽게 기름 섭취가 줄고 냉장고 보관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3개월만 지나면 몸이 확실히 가볍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냉장고 속 숨겨진 위험과 그 해결법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세균은 막아도 산화는 못 막습니다. 특히 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48시간만 지나도 독성 물질인 과산화지질로 변합니다. 둘째, 과산화지질은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몇 개월, 몇 년 쌓이면 만성간 염증, 지방간, 심하면 간 섬유화까지 진행됩니다. 셋째, 특히 위험한 음식 5가지를 기억하세요. 볶음 반찬, 튀김, 조미 육류, 조린 생선, 개봉한 식용유입니다. 이것들은 냉장고에 오래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넷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름 요리는 48시간 안에 먹거나 냉동하세요. 투명 용기를 버리고 불투명 용기를 쓰세요. 냉장고 온도를 정확히 4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밀폐를 완벽하게 하세요.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마세요. 다섯째, 대한식단으로 바꾸세요. 발효식품, 데친 나물, 구이나 찜, 두부와 콩, 신선한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고 간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뭐든지 넣어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냉장고는 신선한 음식을 짧은 시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음식이 아깝다고 오래된 반찬을 억지로 드시면 간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간이 망가지면 치료비가 수백만 원 듭니다.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고통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과감히 버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몇천 원짜리 반찬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여세요. 3일 넘은 기름 반찬 있으면 버리세요. 일주일 넘은 반찬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세요. 2일치 반찬만 만드세요. 기름은 작은 병으로 사세요. 투명 용기를 불투명 용기로 바꾸세요. 냉동 분할 보관을 습관화하세요. 이것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건강검진 받으세요. 간 수치 확인하세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수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냉장고 습관만 바꾸셔도 여러분은 최소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 20년도 가능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 드실지, 내일 아침 어떤 반찬을 만드실지, 그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냉장고 습관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변화를 실천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을 지키는 아침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1시간이 하루간 건강을 결정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간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